AWS2 S3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회원가입, 서비스를 켜고 끄는 법, 요금 계산과 같은 것들을 아직 모르신다면 AWS1 수업을 먼저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S3는 Simple Storage Service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한 저장 서비스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AWS를 하나의 컴퓨터라고 비유했을 때 S3는 그 중에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저장 장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가진 파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S3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S3의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전 페이지에 제품을 클릭하면 제일 밑에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S3가 바로 S3의 홈페이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S3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요거를 처음부터 읽어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계해 드리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우리 앞에 어떤 파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파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파일들이 있겠죠. 금융정보라든지 아니면 내밀한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아, 이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컴퓨터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고장난다, 불확실한 것은 언제 고장난지 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고장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장 장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자, S3의 이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내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AWS 리전 내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최소 3개의 물리적 가용 영역에 자동으로 분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WS에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최소 3개 이상 카피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는 같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의 건물이 완파돼도 나머지 건물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개의 건물이 동시에 완파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바로 이러한 특성을 AWS는 내구성이라고 하고요. 이 내구성은 99.9999999%의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AWS는 파일을 보관해 줄 뿐만 아니라 AWS의 S3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 누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파일 서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AWS를 파일 서버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죽지 않는 파일 서버.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들어와도 그 사용자를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AWS에서 알아서 하는 파일 서버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페이스북에다가 파일을 올리면서, 이미지를 올리면서 사용자가 많으면 페이스북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 우리는 파일에 대해서 이런 꿈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이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삭제됐으면 좋겠다. 또는 그 파일이 1년 뒤에는 좀 더 저렴한 저장 장치로 자동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파일 하나를 계속해서 수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예전의 파일은 잃어버리겠죠. 파일의 이름이 같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예전에 있었던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동으로 예전 버전들도 유지가 되고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런 버전 관리 기능도 S3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S3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기능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S3는 Simple Storage Service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Complicate Storage Service라고 할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잡한 기능들을 다 배워야 될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만나건 CRUD를 따져봐요. C는 Create, R은 Read, U는 Update, D는 Delete입니다.
저는 CRUD를 할 줄 알면 속으로 나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잘 못합니다. 조금 압니다. 그렇게 당연히 겸손해야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바로 이 CRUD를 살펴보는 수업이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는 저희 후속 수업을 통해서 챙겨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수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예제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들은 이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중요한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중요한 디렉토리 안에는 또 중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파일 안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AWS의 S3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S3를 이용해서 나의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S3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S3는 3인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버킷이라는 건데요. 이 버킷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버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킷 안에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당연히 파일이 보관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파일은 S3에서는 특이하게 파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브젝트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브젝트라는 말은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엄격하게는 파일과 여러분이 파일에 대해서 추가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S3의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이러한 걸 모아서 S3에서는 걔를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냥 파일이 오브젝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의 방향성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요. 파일, 폴더, 그리고 버킷을 생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 S3 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버킷을 만들어 봅시다. 자, 저는 현재 클라우드 콘솔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S3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서비스, 스토리지의 S3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버킷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버킷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마법사가 뜹니다. 이게 첫 번째로 버킷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는 코딩 에브리 body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저 이름을 쓰시면 제가 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은 쓸 수 없어요. 아마존 S3 전체에서 고유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전은 이제 지역을 지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들 버킷이 어느 지역에 있는 컴퓨터에 생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을 선택했고요. 여러분의 고객이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는 리전을 선택하셔야지만 빠르게 서비스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생성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바로 생성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거예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 즉 같은 파일을 계속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버전 관리를 체크하시면 그 수정된 과거 내용까지도 보관을 해서 복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서버 액세스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 버킷을 웹서버로 이용할 때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일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태그는 나중에 이제 과금할 때 여러분이 태그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과금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안 해봤어요. 자, 객체 수준 로깅이라는 요거 저도 안 해봤고요. 기본 암호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을 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마존의 입장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서버 쪽에서 읽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법적인 어떤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암호화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AWS에 보관되게 하는 걸 통해서 더 안전하게 파일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버킷의 Public Access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lic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 업로드했을 때 그 파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Public 상태예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공개 설정으로 해놓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가 거절돼요. 하지만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 놓고 공개 파일을 업로드하면 공개가 됩니다. 업로드가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자, 두 번째 옵션은 자, 이렇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가 된다고 했죠. 근데 걔가 공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 두 번째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걔는 비공개로 간주돼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얘기였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버킷을 비공개로 사용하겠다, 이 버킷을 만든 사람이 나만 보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가 업로드한 파일 중에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파일은 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이 체크를 해제하셔야 된다. 딱 그 정도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킷에 대한 퍼블릭 버킷 정책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 짐작이 가는데 정확하게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그리고 버킷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이제 버킷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끝!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버킷을 생성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버킷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버킷을 클릭하면 버킷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킷을 수정한다. 이름은 수정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킷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생성할 때 지정했는데 그것들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버킷의 이름 말고 이름이 아닌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속성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속성 창에 보면은 이 속성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면 관리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관리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WS S3의 Coding Everybody라는 버킷의 관리 화면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 있고 권한을 바꾸고 싶을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속성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개요로 들어오면 그 버킷 안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이제 이 버킷의 이름을 클릭한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읽기, 생성, 수정까지 했으니까 삭제를 할 줄 알면 되겠죠? 자, 이제 버킷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작업은 삭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버킷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워낙에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른다고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버킷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복사해도 되겠죠? 타이핑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는 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킷의 4가지 중요한 그 작업 생성, 읽기, 수정, 삭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폴더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버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버킷에 디렉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이 버킷을 클릭하면 버킷의 개요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업로드, 폴더 만들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폴더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폴더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폴더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폴더가 생겼죠?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폴더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죠? 수정이죠? 자,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이름 바꾸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S3는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폴더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꾸시려면 확실한 방법은 이제 바꾸고 싶은 이름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폴더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폴더로 옮겨요. 그리고 중요한 폴더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폴더의 수정을 알려드렸고 폴더를 삭제할 때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삭제하고 싶은 폴더들을 쭉 체크박스로 선택하고 작업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S3의 이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를 우리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S3에서는 객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 파일을 업로드해 봅시다. 자, 일단은 저는 오른쪽에 중요한 디렉토리 안에 있는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요. 이 디렉토리와 파일을 동시에 그냥 업로드를 해버릴게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 위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저는 맥을 쓰고 있는데 아이콘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죠. 즉, 이렇게 이 상태에서 톡 떨어뜨리면 디렉토리를 포함한 파일까지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업로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S3는 뭐랄까 가격, 또 속도, 그리고 안정성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이 파일의 어떤 중요도나 어떤 쓰임새에 따라서 선택지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탠다드로 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디렉토리가 업로드 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중요한 파일까지 업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빈 공간에 탁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메뉴가 떠요. 그럼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나 권한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속성 창이 뜨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삭제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3에 버킷을 만들고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질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S3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조금 할 줄 압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우리 수업은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서서히 정상까지 왔으니까 하산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에서는 이제 본질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챙겨드리고 이 수업은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정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객체에 담겨 있죠. 그 객체를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이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저는 제가 만든 버킷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버킷 안에 디렉토리 안에 이 중요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했을 때 나오는 오른쪽 화면에 보면 링크라고 돼 있죠? 저 링크를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근해 봤더니 access denied가 뜹니다. 즉, 접근이 거부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 파일이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이 파일의 권한 부분, 이것을 클릭하면 저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 화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파일.txt가 선택이 된 상태고 그 파일에 대한 권한 탭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제일 위쪽에 보면 요건 이제 지금 우리를 의미하여 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객체 읽기도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볼 수 있고요. 그 객체에 대한 뭐 ACL, 액세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Public Access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누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객체 읽기가 체크가 안 돼 있죠. 이걸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다시 이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 중요한 디렉토리로 가서 파일에 이 경로를 다시 카피해서 그리고 붙여넣기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야 파일이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려면 그 파일의 그 권한을 공개로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개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서 이 권한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 요거 눌러서 그리고 귀찮잖아요. 또 하나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퍼블릭으로 설정이라는 저 항목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 파일은 또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객체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에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권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요. 하지만 초심자한테는 딱 이 정도가 건전한 수준의 복잡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하면 업로드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파일의 속성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스탠다드가 있고 스탠다드 IA, 단일 영역, 중복 감소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실 5가지인데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장점, 단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장점만 있는 녀석이 있으면 그것밖에 없겠죠.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의 차이를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갑자기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정교한 스토리지 클래스가 필요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이 대규모로 처음부터 쓸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쓰십시오. 스탠다드를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차이만으로도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클래스 타입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적정 수준에서 자기의 학습 노력을 지금 쏟을 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면 여기 스탠다드 IA라고 하는 거는 여기 I는 infrequent, A는 access입니다. infrequent access는 자주 접속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제일 좋은 거, 모든 면에서. 근데 스탠다드랑 똑같은데 자주 접속하지 않는 파일의 경우에는 얘를 쓰시면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얘를 썼는데 자주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영역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IA랑 똑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잃어버려도 되는 파일인 거예요. 스탠다드와 스탠다드 IA는 여기 보면 가용 영역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소 3개의 복제본을 만드는데 백업용으로 단일 영역 IA는 복제본이 하나예요. 하나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웬만하면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잃어버릴 가능성이 얘들보다는 훨씬 높긴 한 거예요. 그런 파일은 여기에다 저장하면 되고, 중복감소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장하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는데, 자, 우리 S3의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 보면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래시어는 이제 빙하라는 뜻이거든요. 빙하가 뭐예요? 그냥 꽁꽁 얼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빙하처럼 그냥 얼려놓기만 하면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저걸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여러분이 보관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수증 같은 거. 대한민국에서 영수증을 5년 동안은 보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곳에 보관해 놓으면 훨씬 싸요. 그런데 이 글래시어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때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바로바로 꺼내 써야 되는 건 여기다 두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는 이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저장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S3는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주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지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겠죠? 험난한 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요금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이제 이 각각의 스토리지 클래스들이 가격이 다 다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짜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더 명확해져요. 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의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저장 공간, get은 다운로드 비용, put은 업로드 비용이 스탠다드에선 이렇습니다 뜻이고요. 자, 이렇게는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infrequent access의 가격, 그리고 요거는 원존 infrequent access, 요거는 글래시어의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ratio, 비율이라고 하는 뜻의 값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스탠다드의 스토리지의 코스트가 0.023달러라고 했을 때 스탠다드 IA는 0.18달러거든요. 그거는 스탠다드의 78%다. 0.014는 스탠다드의 62%다. 그리고 글래시어는 17%다 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가격이 점점 싸지죠? 그래, 글래시어는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만약에 저장 비용이 뭐 10억이다. 여러분 글래시어에다가 하면은 1.7억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글래시어가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제일 싸니까. 그럴 리가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죠. 자, 이거 보면은 다운로드 비용이거든요. 다운로드 비용은 또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스탠다드는 다운로드 비용이 0.0004예요. 근데 스탠다드 infrequent access는 0.001이에요. 스탠다드 방식에 비해서 스탠다드 infrequent access는 다운로드 비용이 250% 비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infrequent,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엄청 자주 사용하는데 infrequent access가 스토리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채택하게 되면은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원존 IA도 250, 그리고 글래시어는 어때요? 액세스 요금이 훨씬 더 비싸요. 제가 글래시어를 안 써봐갖고 얘 요금 체계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얘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때 비용이 비싸고 엄청 오래 걸려요. 몇 시간씩. 자, 그 다음에 풋 방식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인프리퀀트 액세스와 원존 인프리퀀트 액세스가 둘 다 200% 비싸죠. 자, 근데 글래시어는 업로드하는 비용은 공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슬쩍 봤을 때는. 자, 아무튼 이렇게 요금이 서로 장점과 단점을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 조합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요거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저렇게 다르니까 저걸 조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잊으세요. 그냥 스탠다드를 쓰세요. 끝! 지금부터 S3 웹 호스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 1 HTML과 인터넷 수업, AWS2 S3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웹 1 수업을, S3 기본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S3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S3를 이용하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S3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즉, S3가 웹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웹서버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com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튼튼해요. 또 웹서버로 사용하고 싶은 버킷에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S3를 웹서버로 이용해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사이트는 웹 1 수업에서 만든 예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클론 or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중에서 다운로드 zip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마다 압축 해제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열면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웹사이트를 S3로 업로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새로운 버킷을 만들겠습니다. 이 버킷의 이름은 웹1 HTML 인터넷이라는 이름의 버킷을 만들고요. 버킷의 리존은 서울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웹페이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 옵션은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고 버킷 만들기 하면 버킷이 이제 생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웹1 HTML과 인터넷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사용할 이 파일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퍼블릭 권한관리라는 것을 부여함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업로드하는 파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느 스토리지 클래스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거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을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성으로 가시면 이 속성에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옵션인 이 버킷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호스팅합니다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우리의 웹사이트로 접속했을 때 경로 또는 파일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할 파일인 홈페이지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저는 index.html 파일을 홈페이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파일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우리의 버킷은 웹서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버킷에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저기 있는 저 주소가 바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 웹서버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열렸고요. 자, 제가 이 경로에다가 index.html을 생략했음에도 이렇게 웹페이지가 잘 보이는 것은 우리가 웹 호스팅을 설정할 때 인덱스 문서를 지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간편하죠? 예, 여러분이 웹서버가 필요할 때 컵라면처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웹서버가 S3의 웹 호스팅 기능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힘드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S3의 본질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S3는 파일을 보관해주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파일을 보관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지? 그걸 해주게 되면 또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늘날의 S3가 만들어진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볼 만한 이 꼬리들을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소인 S3는 웹서버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켜면 S3에 보관한 파일로 전 세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 S3를 파일 서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S3가 다운되는 재난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3는 버킷을 리전별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서울을 리전으로 지정하면 뉴욕에 있는 사람은 엄청 느릴 수밖에 없다는 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의 커스터머가, 고객이 뉴욕에 있다면 그 비즈니스는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자, AWS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컨텐트, 딜리버리, 배달이란 뜻이죠. 네트워크, 줄여서 CDN이라고 부릅니다. 자, CDN이 동작하는 원리는 전 세계의 그 CDN 서버를 분산시켜 놨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 미리 저장하고 있었던 콘텐츠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뉴욕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실제로 서울에 있는 서버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서버가 응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3를 웹서버로 사용하는 분들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결합해 보세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S3는 버전 관리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이름의 파일을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이 버전 관리 기능을 켜면 변경된 내용을 모두 보관합니다. 그럼 복원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이 S3를 쓰고 그 시스템이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S3의 버전 관리 기능을 그냥 쓰면 됩니다. S3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각자는 속도와 안정성, 무엇보다도 가격이 달라요. 어떤 파일은 처음부터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에 어울리는 파일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SNS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방문자도 많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지만 그게 1년이 지나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걔가 뭐 10년이 지났다. 안 본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S3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0억씩 돈이 나간다.
상상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파일을 업로드하면 처음에는 그 스탠다드에 올라가고 걔가 한 달이 지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스탠다드 infrequent access로 넘겨서 저장되는 뭐랄까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걔가 1년이 지나면 글래시어로 보내서 아예 그냥 백업만 해놓는 거죠.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보내주면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려면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S3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기능을 켜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스탠다드에 있던 게 스탠다드 infrequent access에 가고, 또 걔가 글래시어로 가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존 S3의 기능을 충분히 살펴봤거든요. S3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인상을 갖게 됐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저도 많이 있거든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